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역사의 순간 지켜보셨습니까?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키고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찬성 204표, 여당에선 12표의 이탈표가 나왔고 비상계엄 11일 만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첫 소식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찬성 204표.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겁니다.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하는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7명보다 더 많은 소신 투표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소추안 표결 땐 국민의힘이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지만 이번엔 국회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계엄군 국회 투입,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 내란 혐의로만 채워졌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린 내란 행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겐 일상으로의 복귀를 당부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로 8년 만에 다시 한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사가 도착하면 곧바로 심리에 착수하는데 최종 파면 여부는 최장 180일 후에 결정됩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오늘 국회 앞에는 일찍부터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여 시민들 추산 200만 명이 모였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순간 시민들은 함성을 질렀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을 이혜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탄핵안 가결이 선포되자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응원봉을 흔들고 박수를 칩니다. 그동안 간절했던 마음에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뭔가 잊고 있었던 뭔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공짜로 얻은 게 아닌 거라는 거를 다시 친구들과 함께 모든 세대가 함께 상기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나와서 힘을 쓰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감격스럽고 역사의 현장에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눈물이 납니다. 매일 추위를 맞서며 외쳤던 탄핵안 가결에 함성의 물결이 이어집니다. 너무 기쁘죠. 계엄령 내렸을 때부터 너무 마음을 졸였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또 그날 밤에 국회를 올라갔거든요. TV 앞에 모여서 탄핵안 표결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던 시민들도 가결 소식에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시민들은 이제는 내란 수사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은 오후 4시에 시작됐지만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오전부터 국회 앞을 지켰습니다. 한 차례 탄핵 부결에 시민들의 분노는 커져 오늘 집회엔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이 모였습니다. 되고 나서 그 이후라도 오늘 모든 국민이 오케이가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할 겁니다. 민주노총은 오늘부터가 시작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광화문 앞에서 촛불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1일부터는 헌법재판소로 행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국민의힘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도부 중 최고위원 5명이 한꺼번에 사퇴하면서 사실상 한동훈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탄핵 찬성을 주장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6시간 의원총회 끝에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습니다. 정면 충돌 끝에 탄핵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탄핵안 가결 직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동훈 대표는 직무를 수행하겠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진종호, 친윤계인 김민전, 이뉴환, 김재원 위원까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최고위가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는 겁니다. 사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님과 상의를 하셨을까요? 저는 사전에는 알지 못했고요. 개인이 또 여러 가지 고민하고 판단하시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윤 대통령 제명 탈당 조치를 비롯해 의원총회 소집 등 당내 주요 사안을 최고위 대신 비대위가 결정해야 합니다. 한동훈 체제가 사실상 무너진 지금 당내 혼란과 충돌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될 헌법재판관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지은 재판관들이 누군지 김현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뿐입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건 정영식 재판관이 유일합니다. 고위 법관 출신으로 뚜렷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2018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신임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제부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 국회에 1차 탄핵안 표결 전날 박 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탄핵 방지용 보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현직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은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냐는 질문에 17초간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는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영두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2인자인 차장을 지내 사법행정과 재판 경험 모두 풍부합니다. 안동환 검사, 이상민 전 장관 두 탄핵안은 기각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재에 들어온 정정미 재판관은 이상민 전 장관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개별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문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장 출신입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 권리를 대변해왔다고 평가됩니다. 이미선 재판관도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로 가장 짧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공석인 3자리는 국회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어 연내 안에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진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을 심판할 헌법재판관은 중도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재편됩니다. 하지만 이런 성향이 탄핵 심판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지만 8명 전원 찬성으로 탄핵안은 인용됐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들이 성향을 떠나 합리적 판단을 할 인물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엄격하게 따져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과 8년 전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일조한 수사 성과를 발판으로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이제는 자신이 국헌을 위태롭게 해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 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이 사전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은 특검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당시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국정농단 수사팀장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정부의 큰 부담이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한직을 전전했던 윤 대통령의 화려한 부활이었습니다. 90일간 이어진 국정농단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핵심 정치 권력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 권력까지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정농단 특검 윤석열 수사팀장이 진두지휘해 확보한 자료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재판 증거로도 활용됐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발탁했지만 윤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또다시 살아있는 권력과 불화했습니다. 공정과 상식, 법치의 자양분을 먹고 창의와 혁신은 잘합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는지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참아왔던 국민적 분노는 비상계엄 사태로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에 올린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대통령.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눈과 귀를 닫았다. 이제는 자신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